자, 여기 그 수업이 8시 반에 끝나요. 8시 반까지니까. 자, 좀 작성해 주시고요. 아, 이게 막 열기가 엄청나시네. 저희가 몰라서 예.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짜 몰라서 공부하는 거, 몰라서. 저도 몰라서 지금 학위를 12개를 땄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진짜 우리가 하나만 제일 들어도 돼. 우리가 분식회계 있잖아요. 분식회계.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그리고 사람들은 분식회계니까 회계는 알죠. 저는 이제 재직구 회계하는 것만 잘 알죠. 나는 동양과 다니는 분들 존경스러워. 숫자에 별로 안 친해가지고 하여튼 회계를 하는데 분식회계 이러면 이 분자가 무슨 분자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분자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저희 형이 이제 경제학 박사, 뭐 계량 경제학 뭐 이런 걸 전공했어요. 엄청 어려운 걸 학부를 물리학과를 나오니까 이런 거 되게 쉽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분식회계 분자 무슨 분자 했더니 나는 분자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분식회계 분자는 이 쌀자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루 분자예요. 가루 분자.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뭐가 안 좋아. 당기 순이익도 안 좋고 뭐 가수분 가지급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처분기 기여금 어쩌고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회사를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를 막 분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분식회계. 모르셨죠? 이 경영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분식회계 분자가 나눌 분자로 아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나눌 분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가루 분자예요. 가루 분자. 이게 가루를 막 이렇게 바르면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단장한다는 그런 분자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저도 뭐 제가 공부 많이 했지만 저도 모르는 천재예요. 저도 모르는 천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단지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공부했다는 거니까 뭐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좀 도움 되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주신 분까지는 제가 이거 다들 오늘 3박 4일 걸리니까 이제 여기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그랬죠? 자, 아니 그 아까 제가 한 거 강의한 거. 자, 그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좀 하세요. 이제. 아니 근데 공부를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아니 열심히 했죠.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저도 강의도 하고 뭐 강의해서 집도 사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좋아하게 된 거죠. 또 제가 가르치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대가 좋은 게 제가 아까 6권 책을 저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이버에서 한번 제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꽤나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온다고요? 야, 아니, 저 칠판에다가 올린 글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름을 딱 치니까 그 글까지 딱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 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장상인데 네이버에 검색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요? 글까지 나오더라고요. 공부가 좋아서 즐기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갑자기 리포트틱한 게 공부가 좋아서 한 거죠. 그거 뭐 이제 그거는 옆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자 일단 그 이야기 아까 하나. 그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저희 반장님께 보내주시면 제 아니 반장님이 그러니까 이거 아까 반장님이 이거 안 적으셨나요? 저 안 적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하시면 이거 저도 반장님한테 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여기다 적으세요. 아니 여기서 하여튼 알아서 저기 분배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공부로 가면 날 새야 되고 이제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자 과제에 대해서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 과제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하여튼 중요한 건 한 페이지로 아까도 지금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한 페이지로 쓰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저기 30글로 결론 쓸 필요가 없어요. 한 페이지나 2페이지에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해서 언어의 이해 이런 거 이제 리포트 보면 그렇거든요. 인간과 동물의 뭐 다른 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걸 30글로 결론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론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5페이지 정도라든가 3페이지 정도라든가 쓰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 가요? 그럴 때 서론본론 결론 쓰라는 거지. 무조건 서론본론 결론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그러면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쓰는 것도 목차를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2장을 쓰는 거 같은 경우도 그 주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만약에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라고 했는지 제가 그건 모르니까 만약에 뭘 설명하시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제는 설명형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논술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 논하라, 뭐뭐에 대해서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야기가 이러면 다 이제 논술형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뭐에 논하라가 없는데 뭐 A4 용지 5매로 쓰시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서론 본론 결론된 거예요. 보통 리포트는 5매가 기본이거든요. 맞죠? 리포트는 거의 5매 이상 안 넘어가요. 근데 뭐 한 장으로 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고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쓰면 완전히 뭐 차 띄고 포 띄고 내가 쓰는 말도 없지. 서론하고 한 칸 띄어야 되고 본론하고 한 칸.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뭐 1, 2, 3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서론하면 바로 밑에다 쓰는 게 한 칸 띄고 쓰는 거예요. 본론도 한 칸 띄고 쓰고 1번 할 때 한 칸 띄고. 근데 아까 질문을 하신 분이 이렇게 한 달락을 쓰면 또 한 칸 띄고 쓰냐고. 이건 많이 날려먹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단락은 이렇게 첫 글자만 들여쓰게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이해 가시죠? 띄면 안 돼요. 여기는 띄시면 안 되고 이제 단락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하고 쭉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인용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한 단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보세요. 이것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 10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쓸 말이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11페이지가 있고 10페이지가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10페이지에 인용을 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뭐 11페이지만 인용을 했어. 근데 만약에 10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을 건너뛰고 세 번째 단락이 좀 좋아.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인용을 할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떨어져서 인용을 할 수 있는데 막 한꺼번에 난 내용이 너무 좋아. 한 장을 다 인용해. 완전히 그건 절도죄로 한 징역 한 20년 살아야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붙여서 인용을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붙여서 인용하면 안 되고 띄어서 떨어뜨려서 인용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떨어뜨려서 인용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에 막 다 붙여서 인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일반적인 질문 말게. 여기 문제할 건데요. 예. 지금 여기 과제물 내용이 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정된 조례 하나를 선정하여 네. 조례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는 예, 게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례 보세요. 조례를 설명 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페이지고 만약에 그 나의 뭐 느낀점을 쓰는 게 뭐 1페이지다 이러면 만약에 조례를 그대로 만약에 다 썼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 정작 3장 중에서 내가 쓰는 건 1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약간은 이게 아까도 카피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피킬러에 이게 다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례를 쓰면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씩 살을 좀 붙여야 되겠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뭐 조례 2항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뭐 있다라든가 뭐 쭉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설명을 좀 쓰면서 이걸 인용을 해야지 그냥 그 조례 내용을 뭐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내 말을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다면 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서 거기에서 나의 느낌을 이렇게 바로바로 쓰거나 아니면 2장 1장을 쓰는데 2장을 쓸 때에도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버리면
아마 뭐 카피 킬러에서 막 한 뭐 40% 50%막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그럼 카피킬러는 몇 프로 정도가 괜찮아요? 야, 보통 이 카피 킬러는 보통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막 70% 80%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거고요. 근다고 해서 인용을 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 이내라든가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인용을 너무 과다하게 하거나 뭐 아까도 AI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 챗 GPT 같은 거 인용을 하면 거의 만 70% 80% 이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인용을 하거나 하여튼 어쨌든 내 말로 고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여러분이 논문 리포트 쓰기 귀찮으면 뭐가 있냐면 그 리포트를 써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막 여러분 유혹하실 건데 리포트를 써드린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어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대로 냈는데 막 0점 맞은 분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막 한 요즘 6,000원 뭐 정도 하죠. 아마 그럴걸요 아마. 몇천 원 가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다가.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1학년도 계시고 2학년, 3학년 뭐 계시겠지만 리포트를 여러분 왜 쓰라고 할까요? 여러분 막 그냥 뭐죠? 여러분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 내용을 다 베끼고 쓰면 내 말도 안 쓰고 하면 뭐 어떤 추론적인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각주를 달거나 목차를 정하거나 또 인용을 한 거에 대해서 내 느낌을 그러니까 인용을 여기서 아까 인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느낌을 이 말들이 어렵잖아요. 학문적 글쓰기는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을 내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이야기 쓰지 말고 처음에는 인용을 먼저 쫙 해놓으세요. 인용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여기 뭐 2페이지 막 인용을 해. 근데 이제 인용도 막 말도 안 되는 페이지를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기다 살을 좀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 리포트를 쓰면 또 재밌는 게 뭔가 그 땅 따먹기 여러분 옛날에 많이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해보고 공부는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지식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unknown world, 미지의 세계에서 known world, 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타블라 로사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백지상태. 여러분 태어날 때 한국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이런 생각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철학적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공부의 또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이야기 드렸고 또 다른 이야기. 각주를 네. 한두 가지씩 예, 쓰라고 예, 했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 앞장에 각주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으면 당연히 넘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각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각주를 한 5개 정도를 쓰라는 거지. 여기에 뭐 1페이지에 뭐 이렇게 봤는데 쓸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넘어가도 되죠. 2페이지에서 한 3개 정도 쓰고 3페이지 없으면 3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주는 한 6개 정도는 그래도 쓰는 게 좋다는 의미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페이지마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어려운 단어에 대한 예. 각주 쓰는 건 예. 당연하지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말에 대한 각주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각주라는 게 꼭 어려운 단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쉬운 단어인데 이걸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지금 거울이라는 걸 좀 설명드렸는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근데 거울이 있는데 보세요. 이 윤동주가 말하는 거울과 이상이 말하는 거울은 다르거든요. 윤동주라는 그 시인의 말하는 거울은 자아성찰이잖아요. 맞죠? 나를 깨달아가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셀프 리플렉션이 되는데 이상이라는 그 작가의 거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이렇게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거울은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거울이지만 단절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자아성찰의 개념이고 맞죠?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단어는 되게 쉬운 단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막 설명을 하고 싶어. 이 거울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근데 그거를 좀 더 일반적인 것과 다른 관점에 쓸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또요? 이제 뭐 마스터 하셨어요? 근데 이거 주간 이거 과제물 내면 점수가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 0점부터 30점까지 아주 다양해요. 0점 맞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 웃으실 것 같은데 0점을 안 주신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제물이 지금 이제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출석서 과제물이 있고 그냥 과제물 있잖아요. 출석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뭐 한 5점에 10점 정도는 줘요. 출석 수업은. 왜냐면 내가 참석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 점수 한 10점은 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출석 과제물이 아니고 중간 과제물 있잖아요. 출석 안 했는데도 과제물 내는 거.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이거 귀찮아가지고 챗 GPT를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그걸 한다든가 아니면 막 사오는 게 있잖아요. 과제물 막 판단 말이에요. 되게 막 그 악마들이 많아요. 하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하여튼 이제 막 보다 보면 그런 막 인터넷 뒤지다 보면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의뢰해가지고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진짜로 0점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못 쓰더라도 내 말로 이렇게 인용도 하고 써보고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것이 이제 공부의 그 뭐랄까 대학교 공부의 그 목표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요? 8시 반까지만 딱 이렇게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이런 게 더 낫죠. 여러분 걔가 이거 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써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이제 해보시고 일단 써보려고 해도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머리에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좀 주입이 돼 있어야 되니까. 네. 너무 힘드네요. 처음에만 조금 힘들어요. 공부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진짜 처음에는 이게 공부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근데 어느 정도 딱 가면 그 뭐랄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가속도가 붙어. 나도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공부라는 것에 가속도가 붙어갖고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주로 이제 가르치는데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가르치자는 학생들이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때 많이 했어요. 예, 소시적에 애들이 막 물어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래 간보기 한다. 그럼 선생님 거대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 있어요? 그럼 막 제가 막 10개, 15개 막 써줘. 자이겐틱부터 타이타닉 뭐 여러 개 써주는데 그런 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개가 있어요. 물개를 제가 이제 영어로 쓰시오 그래요. WZW 물개가 S야 S. S를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애가 이제 W를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개 하면 영어로 뭐라고 써야 돼요? 옛날에 그 조련 있죠. 조련 한국의 물개 지금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I am Korean water dog 뭐 그랬어요. 한국의 물개라고 내가. 근데 워터도그가 전혀 아니에요. 물개가 워터도그를 같죠. 제가 영어 강의하면 그냥 100시간 내서 모자라요. 근데 얘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별로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S는 없으니까 쓸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썼냐? 원래 물개는 C래. SEA. 물론 이제 C이 뭐 sealed with a kiss에서 봉인된다는 뜻도 있어요. 맞죠? sealed. 봉인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물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못 믿겠다. 찾아보세요. 제가 영문학 박사. 얘 이제 싹 쓰려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스위밍 도그. 야, 대단하더라고. 제가 야, 너는 수영을 걔가 하다가 물개로 변신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화를 한번 쓰라고 했어요. 신화가 영어로 미스거든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로 믿는데 이 슬라이드는 얘가 진짜 뭐라고 썼냐면 뮤지션이라고 신하라는 그 남성 인종 가수 있잖아요. 야 얘는 아까 좀 비판적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맞았다고 했어요. 야 신하가 뮤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비판적인 사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의미 자체를 막 쓸 수 있는 거. 참 이런 것들이 능력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비가 이제 요약에 바라보고 질문 받을게요. It's raining. 비가 막 오고 있어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나와요. Cats and dogs. 그럼 이게 뭐냐면 비가 억수로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해하죠? 네.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가 막 좀 약간 원수지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별로 안 들었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딱 쓰라고 했더니 뭐라고 썼냐면 비가 오는데 밖에서 고양이와 개가 놀고 있다. 야, 내가 채점을 놀고 있네. 그런 채점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몇 시간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공부라는 것의 묘미, 재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진짜 그날 열심히도 하고 그날 그냥 지름신의 강령을 지름신이 오기를 믿으시고 진짜로 막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눴으면 완전히 진짜 빗사이로 갑니다. 빗사이로. 그러니까 그냥 1편 단식으로 2번 아니면 3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또 다시 와서 자 질문하십시오. 이제 하산할 때가 됐나? 저요. 예. 저희 이번에 과제가 예. 서양 정치사 책을 읽고 예. 서평과 비판을 하시오 예. 이렇게 느끼는데 예.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서평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서양 정치사 책을 읽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서양 정치사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양 정치사 하면 그 정치에 대해서 뭐 그 유명한 네, 사람들 있잖아요. 과정이 루소라든가 예, 뭐 이런 예.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이 일단 루소라든가 이런 작가나 정치사의 비평적 정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정치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막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니까 예. 그 사람의 이 정치가의 책에 보면 몇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홉스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 리바이어던 만인에 대한 투쟁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그 성악설의 관점이거든요. 맞죠? 동양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네. 성악설의 관점으로 가지고 뭐 쓰는 거 순자가 이제 대표적인 성악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동양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든가 약간 비판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요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나만의 색깔로 뭔가를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모르겠다 하면 일단 정치가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을 한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책을 읽듯이 읽으면 진짜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뭐지? 그냥 뭐 글씨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작가의 정치가의 어떤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읽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 여러분이 좀 몇 개 읽으신 다음에 쓰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나레지라고 해서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좀 잘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평을 하라고 하는 거는 책을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고 서평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리포트를 쓰라고 하면 인용을 해서 막 조금씩 내 말을 쓰면 되는데 서평은 내가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서 좀 쉬운데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울 건데 어쨌든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검색을 좀 하셔서 기본적인 정치가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글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인용할 때 이쪽 저쪽 이 사람 거 해갖고 내 걸로 만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서평을 할 경우나 아니 글을 쓸 때는 어쨌든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절충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선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린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선설이라고 인간의 마음은 원래 착하다 이런 주장이고 A라는 주장이, 성악설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악하다. 그래서 이 순자는 인간이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순자는. 그래서 순자 같은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와 이거의 중간적인 관점이 백지설이거든요. 백지설은 뭐냐면 인간은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선설은 원래 착한 거고 이건 원래 악한 거잖아요. 백지설은 착할 수도 있고 인간은 악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절충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A의 주장하고 B의 주장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내 말로 이렇게 쓸 수 당연히 있죠. 그거는 어쨌든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이제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비교문학을 전공해서 그런데 이 동양과 서양을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관점 있잖아요. 그럼 되게 좀 있어 보여요. 여기 공부라고 하는 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너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뭔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게 되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1학년인데요. 빈곤론이라는 예, 책이 있는데 2권 두 번째가 빈곤론 6강의 관점에 기반해서 AI 시대에 노동과 빈곤이라는 주제로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신문 칼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 그 신문 칼럼은 일단은 그러니까 신문 칼럼을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막 칼럼도 썼지만 신문 칼럼들 몇 개를,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하도 인터넷 시대라서 이제 신문을 안 보시기도 하지만 뭐 이런 신문 칼럼 몇 개를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를 뭐 오리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다 이것도 그 논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문 칼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신문 칼럼 하나가 A4 용지 한 장을 많이 써봤는데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서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물론 이제 서론 본론을 쓰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적인 관점하고 빈곤론의 관점을,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 AI와 뭐 빈곤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읽으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관점을, 어쨌든 그 칼럼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설명한 거 비슷한 것처럼 빈곤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면 요즘 되게 좀 유튜브의 내용에서 이걸 다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빈곤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써야 될지 생각들이 이렇게 좀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떠오르면 그런 생각을 좀 머리에 두시고 이 내가 읽었던 내용들, 읽은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글을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라고 할 때 서평을 하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영상,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여러분이 꼭 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좀 적은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칼럼을 쓰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럼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최소한 한 3편이나 4편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 칼럼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필체로 썼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칼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A4 한 장 정도의 양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니 네. 교재를 네. 교재에 나온 내용을 인용
인용을 해도 예. 그 각지에 써야 합니까? 아 교재 당연히 써야죠. 그 교재 내용을 보세요. 내가 자 교재를 지금 공부를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내가 만약 인간과 교육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시는 교재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내가 배우는 교재는 인용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전혀 아니고 내가 배우는 그 교재도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교재, 그 당연하죠. 인간과 교육을 가지고 내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교재도 인용을 하는데 리포트를 쓸 때는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정말 쓸 게 없잖아요. 나는 뭐 나가기도 싫고 귀찮아. 그러면 진짜 이런 적도 있어. 인간과 교육이라는 책 하나만 인용을 해서 써도 한 28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굳이 막 내가 막 3권, 4권 막 도서관 가서 빌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인용을 하는 건 좋은데 각주 다 달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나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 넣어야 돼요. 요것만 딱 쓰지 말고 나의 관점들을 막 집어.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뭐 에듀코다. 여러분 에듀코가 왜 그 교육인지 아세요? 교육 왜? 에듀코란 에듀케이션이죠,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왜 교육이냐면 에듀케이션은 에듀코에서 나왔어요. 에듀코 라틴어. 에듀코는 뭐냐?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끄집어. 교육이란 건 뭐냐? 인간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잘 몰라. 근데 이 부분은 뛰어난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수학적인 거는 엄청 뛰어난데 다른 걸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거든요. 이해가시죠? 내가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학은 전혀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내가 배우는 책일지라도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문은 인간과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28점은 진짜 맞아요. 정말로. 나는 도서관 가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여러분 책 한 권만 가지고도요. 잘 인용을 해서 여러분의 말 좀 섞어 쓰잖아요. 거의 28점에 3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 빈곤론에서 예. AI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불가함으로 그거 절대 쓰면 안 되는 절대 거죠. 쓰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AI 인공지능 불가능함으로라는 거는 그걸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데 어떤 과목은 제가 저번에 국문학과에서 교육론 한국어 교육론 이런 과목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과목은 AI 인공지능 써도 무방합니다.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올 때는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쓰고 싶죠, 막. 주성이 달아서 예. 사용한다는 거죠. 예?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가능 여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만약에 가는 여부가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챗GPT가 유행이잖아요. 심심하지도 않고 말로도 막 다 해주잖아요. 그죠? 챗GPT가 오늘 날씨 어때? 영어로 막 물어보면 영어로 다 대답해줘요. 맞죠? What's going on? 이렇게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좋은데 하여튼 그쪽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다 귀신같이 잡아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학기 그냥 다니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분은 그렇게 쓰셔도 돼. 근데 좋은 점수 얻으실 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또요? 예. 궁금한 게요. 예. 저기 과제 작성 시 지시 사항에 밑에 아래 한 걸 쓰고 몇 포인트로 쓰고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네, 예. 그 옆에 줄에다가 작성 서식, 분량, 제출 방법, 보조 파일 사용 여부 등 기술 하면서 밑에가 또 이렇게 글자 포인트랑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 밑에 보조 그런 건 필요 없이 원래 메인으로 쓰라는 거대로 하면 되니까 보조 파일 이런 거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원래 양식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이 이제 메인 항목이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보조 항목보다는 그러니까 메인 항목을 준해서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조적인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또요? 예. 과제를 보면 예. 과제는 교재가 없거든요. 과목은 무슨? 예.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은 예, 예. 교재가 없어요. 예, 예. 근데 1강에서 4강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예, 예. 그때는 인용이나 이런 거. 지금 그것도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교수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이름이 뭐 김철수다. 김철수다. 그리고 이 과목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윤리학과 철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을 쓰고 이 출판사는 뭐 출판사가 없으면 1강 만약 출판사가 없잖아요. 1강. 그 1강 내용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라든가 그런 걸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용을 쓰라는 게 꼭 페이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강의를 들어서 그 강의의 어떤 내용의 일부를 뭐 인용한다 이런 표시를 하고 쓰라는 거지. 그거를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내 말처럼 쓰라는 거 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의 내용도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 문헌 쓰고 그게 좀 적었으면 네, 참고 문헌 쓸 수 있죠. 참고 문헌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철수 무슨 과목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강 이러면 뭐 이런 경우는 1강, 2강 이렇게 쓸 필요 없이 1강에서 뭐 4강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굳이 뭐 이게 페이지가 나온 건 아니면 1강에서 4강 이렇게만 쓰면 뭐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쓰면 뭐 이렇게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인용을 하라는 거예요. 출처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네, 말씀하세요. 교재가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 예. 그 PPT 같은 거 올려주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교재처럼 써야 되나요? 시험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교재가 없는 과 네. 근데 교재가 없는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저기 뭐 기말고사를 보나요? 근데 교재가 없는 과목은 대부분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기말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뭐 PDF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출력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그걸 출력해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 힘들지만 출력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면 그냥 보면 쉽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시민론이라고 있거든요. 시민. 시민론. 예, 시민론. 시민론에서 주어와 서술구가 갖추어진 완성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때 네. 개조식으로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조식은 뭐뭐 했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명탄은 뭐 지상 10m에서 터져야 잘 쏜 것임 이게 딱 끝나. 네?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이거 막 뭐 제가 박격포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걸 막 외워야 돼 3일 동안 막 A4 5장 근데 뭐 10m 터져야 잘 쏜 것입니다 하면 막 때리더라고. 여기서는 왜 잘 쏜 것임인데 왜 니는 입니다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어쨌든 리포트는 이렇게 했음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는 뭐 철수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뭐 서술어 이런 걸 그 주어 동사 이걸 잘 쓰라는 거거든요. 그 개조식이라는 거는 뭐뭐 했음 이렇게 명사형 개조식이 뭔지 모르겠다. 명사형으로 끝나는 어투 그걸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개조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뭐뭐 했음, 뭐뭐 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그거 리포트에서 그 연습을 계속 하실 겁니다. 뭐뭐 함, 뭐뭐 했음, 뭐뭐 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 이다, 뭐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확립도 되나요? 확립도 개조식인가요? 확립도 당연히 개조식이죠. 확립한다라고 써야죠. 확립은 명사형이잖아요. 확립한다, 확립했다 이걸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문장 자체를 뭐 이렇게 그 명사형으로 끝내지만 확립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그죠? 확립한다를 넣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네. 어려워요? 아니 들을수록 어려워요. 원래 글 쓰는 오늘 게 무식하면 용감한데 듣다 보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글로 쓰려니까 참 어려운 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학기 정도는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좀 잘 쓰는 말 중에 시간의 테스트라는 말 쓰고 싶어요. 시간의 테스트. 그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뭐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막 헤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뭐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이 뭐가 이렇게 바로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막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갔는데 막 이 리포트도 막 펜만 잡으니까 줄줄 써지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박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여러분 시간의 테스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학기만 좀 어렵지 그 다음에는 되게 그 가속도가 붙어서요 공부가 쉬워집니다. 첫 학기만 예. 지금 말씀하세요. 예. 사회복지학과인데요. 예. 이 문제가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시는 네, 예. 정치의 삼각형이요? 예, 정치.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거는 모르겠. 그 내용이 그 교재가 있는 과목인가요? 교재 내용 저도 뭐 정치의 삼각형까지 모르겠지만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그거는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쓰라고 만약에 뭔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오라고 쓴 건가요?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그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그게 A4 용지 몇 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한 장인가요? 한 장이요. 한 장. 그러니까 한 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서론 본론 쓸 수가 없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잘 읽고 나서 그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나의 말을 좀 많이 쓰라는 소리예요. 한 장으로 쓰라는 말은 인용을 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너의 말로 쓰라는 거, 너의 목소리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쭉 읽으신 다음에 그 느낀 점을 약간 감상문처럼 내 말로 써야지. 있는 걸 다 인용을 절반해버리고 내 말 몇 개 안 쓰고 그러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럼 혹시 그런 거 리포트를 작성할 때 예. 표나 그림이나 그런 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것을 이제 리포트는요 서술형이거든요. 리포트는 서술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뭐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특징과 비교와 이렇게 쓰라고 막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서술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통계 데이터를 찾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뭐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를 했더니 두 가지의 특징의 공통점은 이거고 차이점은 이거 A는 이거고 B는 이거 이렇게 서술하는 게 낫지 이걸 그냥 도표화 시키는 거는 리포트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그걸 도표를 이용을 해서 써라라는 어떤 언지가 있지 않으면 그냥 리포트는 그냥 그 서술형으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잘 보이긴 하겠죠. 잘 보이긴 하겠지만 리포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사고하는 능력을 좀 가지도록 만드는 게 리포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각주하고 인용 부분은요. 예. 과제 글씨 사이즈나 뭐 줄 간격 이런 거에 대한 지시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좋은 말씀. 각주는요. 그 각주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것도 좋은 제가 까먹었었는데 자 내가 11포인트를 썼죠. 잘 들으세요. 11포인트를 썼어요. 각주를 달잖아요. 각주는 11포인트하고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내가 이게 11포인트 쓰면 이거보다 훨씬 작게 10포인트나 9포인트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따로 네. 지시가 있어요? 지시가 각주에 대한 거는 따로 일반적인 지시가 있지는 않는데 왜냐면 각주를 이거 같이 쓰면 읽으면 이걸 리포트를 보냐면 어디가 메인이고 어디가 스키다시인지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식집 가지고 어떤 사람 튀김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메인을 읽기가 어렵다니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그 각주는 절대로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이게 11포인트면 저 같은 경우는 박사논문 쓰고 이럴 때 각주는 이게 11이면 9나 10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읽기도 좋습니다. 각주는. 그러니까 이게 각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식에서 내가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까 입력 각주 누르는데 각주 누르면 그 글자 크기가 있잖아요. 19, 8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붙이게 하면 뭐 서식은 지정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도 마찬가지.
예, 인용도. 근데 인용은 그 똑같이 써야 돼. 인용은 11포인트일 때 인용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인용은 10포인트 쓰는 게 아니고 인용은 똑같이 뭐 이렇게 아까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쭉 쓰는 건데 각 주일 경우에는 글씨 크기를 좀 적게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인용도 레포트 그 분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는 교수님들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그 인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량이 안 들어가는데 따로 그런 언급이 없어. 그러면 인용도 당연히 그 분량이 들어가는 거죠. 인용도 그거는 이제 그 언급이 없으면 인용한 것도 그 논문이나 레포트에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러면 글자를 5,000자 정도를 쓰라고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 단서를 달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